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최근 검사에서 GFR 수치가 낮게 나왔거나 의사로부터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정말 투석을 해야 하나? 평생 투석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나? 신장 기능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건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분명 안도의 한숨을 쉬실 겁니다. 왜냐하면 GFR이 떨어졌다는 것이 곧 투석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GFR이 15 미만으로 떨어져야 비로소 투석을 고려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GFR이 하루아침에 100에서 15로 뚝 떨어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GFR이 45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이 반밖에 안 남았네요. 조심하지 않으면 곧 투석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투석 기계에 매달려 사는 자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GFR 45면 아직 충분히 회복 가능한 단계입니다. 실제로 적절한 관리를 하면 GFR을 60, 70, 심지어 80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병원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아니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신장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병원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 편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병원은 검사 결과, 수치, 약물 처방에만 집중합니다. GFR이 낮으면 신장이 나빠졌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라고 하죠.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하면 GFR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일하면서 본 것은 똑같이 GFR이 낮은 환자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20년 넘게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살고 어떤 분들은 2, 3년 만에 투석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첫째, GFR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GFR을 실제로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셋째, 더 이상 GFR 수치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제가 오늘 공개할 5번째 비밀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이걸 아시면 정말 여러분의 신장 건강 관리가 180도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GFR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수치가 떨어지면 걱정을 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GFR은 사구체 여과율의 약자입니다. 사구체라는 것은 우리 신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필터, 그러니까 거름망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는 양쪽 신장을 합쳐서 약 200만 개의 사구체가 있습니다. 이 200만 개의 작은 필터들이 14시간 쉬지 않고 우리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신장이 단순히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신장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호르몬 분비, 비타민 D 활성화, 칼슘 균형 조절, 적혈구 생성 촉진, 이런 중요한 일들을 다 신장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역시 혈액을 여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GFR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측정합니다. 크레아티닌은 우리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인데요. 정상적인 신장이라면 이걸 잘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크레아티닌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혈액에 쌓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주는 GFR 수치는 직접 측정한 게 아니라 추정치라는 것입니다. 나이, 성별, 크레아티닌 농도, 근육량 등을 종합해서 계산식에 넣어 추정하는 거예요. 마치 일기예보처럼 말이죠. 일기예보가 항상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GFR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GFR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장이 정말로 그만큼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많은 운동선수들은 크레아티닌이 높게 나와서 GFR이 낮게 계산되기도 하고, 반대로 근육이 거의 없는 노인분들은 크레아티닌이 낮아서 GFR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나이에 따른 정상 GFR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20대의 평균 GFR은 약 116입니다. 30대는 107, 40대는 99, 50대는 92, 60대는 85, 70대는 75 정도가 평균이에요. 잠깐,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GFR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이걸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70세 할머니가 GFR 75인데 신장 기능이 떨어졌네요 라고 하면 할머니는 당연히 걱정하시겠죠. 하지만 사실 그 나이대에선 정상 범위인 겁니다. 물론 같은 70세라도 GFR이 50이면 평균보다 낮은 거고 90이면 평균보다 높은 거죠. 중요한 건 자신의 나이대 평균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신장이 손상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손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급성 신장 손상과 만성 신장 질환이죠. 급성 신장 손상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심한 탈수, 큰 수술, 교통사고, 약물 부작용 등으로 신장이 갑자기 충격을 받는 경우죠.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본 케이스인데요. 한 젊은 남성이 마라톤을 뛰다가 탈수로 쓰러져서 왔습니다. GFR이 20까지 떨어졌어요. 가족들은 투석을 각오했죠. 하지만 수액 치료를 일주일 정도 하니까 GFR이 90까지 회복됐습니다. 급성 손상은 이렇게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신장 기증자들의 경우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한쪽 신장을 기증하면 당연히 GFR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나면 남은 신장이 비대해지면서 원래 기능의 70, 80%까지 회복합니다. 우리 몸의 보상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거죠. 하지만 만성 신장 질환은 다릅니다. 이건 서서히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진행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5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GFR이 90 이상이지만 단백뇨나 혈뇨가 있는 경우입니다. 2단계에선 아직 신장 기능은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미 신장에 미세한 손상이 시작된 거죠. 이때 잡으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단계는 GFR 60, 89입니다. 경도의 기능 저하가 있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이 단계에서도 적절한 관리를 하면
더 이상 진행을 막고 심지어 개선도 가능합니다. 3단계는 GFR 30, 59인데 이건 다시 3A 45, 59와 3B 30, 44로 나뉩니다. 3A까지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GFR 45였던 환자분이 바로 이 단계였죠.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심지어 개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3B부터는 좀 심각해집니다. 피로감, 부종,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 단계에서 잘 관리하면 투소까지 가는 시간을 10년, 20년 늦출 수 있습니다. 4단계는 GFR 15, 29입니다. 심한 신부전 단계죠. 이때부터는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리를 잘하면 수년간 투석 없이 지낼 수 있어요. 5단계는 GFR 15 미만 말기 신부전입니다. 이제는 투석이나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진행이 절대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는데 보통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5단계까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적절한 관리를 하면 3단계에서 평생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신장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은 고혈압과 당뇨병입니다. 먼저 고혈압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 신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세혈관이 있습니다. 사구체 자체가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그런데 혈압이 높으면 이 미세혈관들이 계속해서 높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수도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수압이면 호스가 오래 갑니다. 하지만 수압을 너무 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가 늘어나고 갈라지고 결국 터지겠죠. 신장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혈압이 160, 170이 되어도 머리가 좀 아픈 정도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사이에 신장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본 한 50대 남성은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고 나왔는데도 난 멀쩡한데 뭐 하면서 무시했대요. 5년 후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가 붓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더니 GFR이 25였습니다. 5년 동안 조용히 신장이 망가진 거죠. 당뇨병은 또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공격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꿀물을 생각해 보세요. 맹물은 쉽게 흐르지만 꿀물은 끈적거려서 잘 안 흐르죠. 높은 혈당의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포도당 자체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당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쉽게 말해서 단백질에 설탕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신장의 필터도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탕이 계속 달라붙으면 필터가 막히고 손상되는 거죠.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30, 40%가 당뇨병성 신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투석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 경우예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건 고혈압과 당뇨병은 서로를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손상되어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합쳐지면 신장은 양쪽에서 공격받는 거죠. 제가 만난 한 60대 여성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10년째 앓고 계셨는데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면서 생활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으셨대요. 결국 GFR이 20대까지 떨어져서 저를 찾아오셨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 들을 걸. 근데 그때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신장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50% 이상 손상되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에 한 번은 꼭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GFR이 20, 30대인데도 10년, 20년씩 투석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비밀을 철저히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GFR을 올릴 수 있을까? 정말 신장 나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답은 예스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5단계 말기 신부전까지 간 경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 2, 3단계, 심지어 4단계 초기라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놀라운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박 씨라는 55세 남성이었는데 GFR이 28이었습니다. 4단계 신부전이죠. 의사는 1, 2년 내에 투석을 시작해야 할 거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말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6개월 후 GFR이 35로 올랐고 1년 후에는 42, 2년 후에는 48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은 3년째인데 GFR 50, 55 사이를 유지하고 계세요. 의사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이분이 한 게 뭘까요? 바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 혈압과 혈당의 철저한 자가 관리. 여러분, 혈압과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단순히 약 먹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관리는 측정과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혈압부터 말씀드릴게요. 목표 혈압은 130, 80 미만입니다. 신장병이 있다면 더 엄격하게 120, 80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재는 혈압으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하루에 5번 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오전 10시쯤, 점심 식사 전후, 저녁 식사 전후, 그리고 자기 전, 이렇게 5번을 재서 수첩에 기록하세요. 왜 이렇게 자주 재야 할까요? 우리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가장 높고, 낮에는 좀 내려갔다가 저녁에 다시 올라갑니다. 식사 후에도 올라가고, 스트레스 받으면 확 뛰고, 운동하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패턴을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점심에 라면을 먹은 날은 오후 혈압이 150까지 올라가더래요. 그 후로 라면을 끊었더니 평균 혈압이 10 정도 떨어졌답니다. 이런 게 진짜 관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려야겠네요. 어떤 분들은 소금이 신장에 좋다고 하시는데 이건 정상 신장을 가진 사람 얘기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소금은 독약과 같아요. 소금의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김치를 소금에 절이면 물이 빠지죠. 우리 몸에서는 반대로 나트륨이 물을 붙잡아 둡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이 가는 거죠. 실제로 고염식이 신장병 진행을 2, 3배 빠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기 이하로 하세요. 차숟가락 하나 정도예요. 에이, 그게 가능해? 라고 하시겠지만 가능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요. 모든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죠. 하지만 2주가 지나면 미각이 리셋됩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짠 음식을 먹으면 불쾌하게 느껴져요. 이제 혈당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복 혈당 목표는 100 미만, 당화 혈색소는 6.5% 미만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식후 혈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만 신경 쓰는데 사실 식후 혈당이 더 중요해요. 밥 먹고 나서 혈당이 180, 200까지 치솟는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그때마다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느렸다 놨다 하면 탄성을 잃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을 강력히 권합니다. 팔에 붙이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혈당을 볼 수 있는 기기예요. 이걸 2주만 써보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당뇨 환자분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고 나서 충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먹는 시리얼이 혈당을 200까지 올리는 걸 보고는 바로 끊었대요. 대신 삶은 달걀과 야채 샐러드로 바꿨더니 식후 혈당이 140을 안 넘더랍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을 낮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산책입니다. 밥 먹고 바로 10, 20분만 걸어도 혈당이 20, 30은 떨어집니다. 이건 약보다 효과가 좋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늘리지 마세요. 제가 본 끔찍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72세 할머니였는데 혈압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며칠 컨디션이 좋으니까 이제 나았나 보다 하고 약을 끊으셨대요. 3일 후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왼쪽 반신이 마비되셨죠.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혈압이 좀 높게 나오니까 겁이 나서 약을 2배로 먹었대요. 결과는 혈압이 80, 50까지 떨어져서 정신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하마터면 뇌경색이 올 뻔했죠. 여러분, 약은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혈압이나 혈당이 잘 조절되는 건 약 덕분이에요. 요즘 괜찮네 하고 약을 끊으면 바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반동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만약 부작용이 있다면 약을 바꾸면 됩니다. 혈압약만 해도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ACE 억제제, ARB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이뇨제. 각각 작용 기전이 달라서 사람마다 잘 맞는 약이 다릅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비밀, 단백질 섭취의 골든룰. 단백질 관리는 신장병 환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분도 있죠.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적절히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돼요. 먼저 왜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가 나옵니다. 요소, 크레아티닌, 요산 같은 것들이죠. 이걸 요독이라고 하는데 정상 신장은 이걸 깨끗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독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요독이 많이 생기고 약한 신장이 더 무리하게 되는 거죠. 마치 청소부가 부족한데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상처가 잘 안 낫습니다. 특히 근육이 빠지면 대사율이 떨어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신장에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제가 본 한 환자분은 단백질이 나쁘다고 해서 거의 채식만 하셨대요. 6개월 후 근육이 다 빠져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알부민이라는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적절한 걸까요? 만성 신장병 3단계까지는 체중 1kg당
0.6, 0.8긱을 권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 36, 48기 정도예요. 4, 5단계가 되면 0.6기 이하로 줄이기도 합니다. 단, 투석을 시작하면 오히려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해요. 투석 과정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36, 48기 실제로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달걀 1개의 단백질, 7지, 두부 한, 모 200개, 16개, 닭가슴살, 100개에 23제, 고등어 한 토막에 20제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하루 식단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 달걀 1개, 7, 우유 1컵, 8기 15국, 점심, 두부 반모 8그, 밥과 야채 8그, 저녁, 생선 한 토막, 20 더하기 밥과 야채 20기, 하루 총 43지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팁,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3끼에 나눠 먹으세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신장에 갑자기 부담이 가거든요. 마치 이를 한꺼번에 몰아서 주면 힘든 것처럼요. 그리고 단백질의 질도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닭고기, 달걀, 두부 같은 게 좋아요. 특히 붉은 고기는 인과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병 환자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세 번째 비밀, 체중 관리와 운동의 놀라운 효과. 비만이 신장에 얼마나 나쁜지 아시나요? 살이 찌면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게 아니라 신장이 직접적으로 손상됩니다. 첫째, 비만하면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몸이 커지니까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하겠죠. 그럼 신장도 더 많은 혈액을 걸러야 합니다. 24시간 불가동하던 공장이 초과 근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둘째, 내장 지방에서 나쁜 물질들이 나옵니다. 염증 물질, 호르몬 같은 것들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신장을 공격합니다. 특히 뱃살이 많으면 더 위험해요. 셋째,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일으킵니다. 이 둘이 신장의 주적이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비만, 고혈압, 당뇨, 신장병,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는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신장병 위험이 3, 4배 높습니다. 체중을 10% 줄이면 GFR이 10 정도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을 빼야 할까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신장에 해롭습니다. 갑자기 굶으면 탈수가 오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근육이 빠지면서 나오는 독소로 신장이 더 힘들어져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천천히 꾸준히 빼는 것입니다. 한 달에 2, 3kg, 3개월에 5, 10kg 정도가 적당해요. 식단은 이렇게 하세요. 흰쌀밥, 흰빵, 면류, 과자, 음료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현미, 통밀빵,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드세요. 야채는 많이, 과일은 적당히, 단백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절히, 기름진 음식도 피하세요. 특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는 최악입니다. 대신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소량 사용하세요. 여기서 운동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운동은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특히 신장병 환자에게는 더욱 그래요. 운동을 하면 첫째, 혈압이 내려갑니다. 운동 직후엔 일시적으로 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혈관이 유연해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둘째, 혈당이 조절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먹어치우거든요. 셋째, 체중이 줄고 염증이 감소합니다. 넷째,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개선됩니다. 그래도 운동하기 싫은데 하시는 분들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마세요. 하루 5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5분이면 집 앞 편의점 다녀오는 정도예요. 일주일 후엔 10분, 2주 후엔 15분. 이렇게 조금씩 늘리세요. 한 달이 지나면 30분 걷는 게 전혀 힘들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안 걸으면 몸이 찌뿌둥해요. 특히
식후 걷기는 필수입니다. 아까 혈당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밥 먹고 12-10분만 걸어도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져요. 걷기가 익숙해지면 근력 운동도 추가하세요.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65세 환자분은 GFR이 35였는데 매일 아침 저녁 30분씩 걷고 일주일에 3번 홈트레이닝을 하셨어요. 1년 후 체중이 15kg 빠지고 GFR이 45로 올랐습니다.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답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도 많이 나왔죠. BMI 27 이상이거나 비만 관련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GLP-1 계열 약물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신장 보호 효과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약만 믿지 말고 생활 습관 개선과 병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비밀, 담배. 신장의 최악의 적. 담배가 폐에만 나쁜 줄 아시나요? 아닙니다. 담배는 신장의 최악의 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신장의 미세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죠.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진 신장 조직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더 무서운 건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4,000가지 화학 물질입니다. 일산화탄소, 카드뮴, 납 같은 독성 물질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신장이 이걸 걸러내려고 무리하게 일합니다. 하지만 다 걸러내지 못해요. 중금속은 신장에 쌓여서 직접적으로 세포를 파괴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신장병 진행 속도가 2배 빠릅니다. 하루 한 갑씩 20년 피운 사람은 신장 나이가 실제보다 15년 더 늙어 있다고 봐야 해요. 특히 이미 신장병이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재앙입니다. 단백뇨가 2-3배 늘어나고 신부전으로 진행할 확률이 50% 이상 높아집니다. 심장병, 뇌졸중 위험도 4-5배 증가하죠. 제가 본 충격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GFR이 60이었어요. 3단계 초기죠. 그런데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담배를 피웠대요. 2년 후 GFR이 30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병을 가진 다른 환자들은 2년 동안 50 정도 떨어지는데 이분은 30이나 떨어진 거예요.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쉬우면 누가 못 끊나 하시죠? 맞습니다. 니코틴 중독은 헤로인 중독만큼 강력합니다. 의지만으로는 성공률이 5%도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금연 클리닉, 금연 상담 전화, 병원 금연 치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니코틴 패치, 금연 약물도 도움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금연 시작일을 정하고 주변에 선포하세요. 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연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담배 살 돈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에게 선물을 주세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금연하면 2주 안에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3개월 안에 신장 기능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1년 금연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금연하면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금연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 신장을 위해, 가족을 위해,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담배를 끊으세요. 5번째 비밀, 신장을 지키는 스마트한 약물 선택. 마지막 비밀은 약물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약을 끊으면 안 되지만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혈압약 중에서도 신장을 보호하는 특별한 약들이 있습니다. ACE 억제제와 ARB라는 약물군인데요. 이 약들은 단순히 혈압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신장 내부의 압력을 줄여줍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필터가 있다고 했죠.
이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으면 필터가 손상됩니다. ACE 억제제와 ARB는 이 압력을 낮춰서 필터를 보호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 약들을 쓰면 신장병 진행을 30, 40%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관성적으로 다른 혈압약을 처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장병이 있는데 다른 계열의 혈압약을 쓰고 있다면 의사에게 AC 억제제나 ARB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다음은 정말 혁명적인 약물 SGLT 억제제입니다. 원래 당뇨약으로 개발됐는데 당뇨가 없는 사람의 신장도 보호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 약의 원리가 재미있습니다. 신장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걸 막아서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내려가고 체중도 줄고 혈압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신장의 과부하를 줄여주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섬유화를 막아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SGLT, 이 억제제가 신장병 진행을 40, 50% 늦춘다고 나왔어요. 심지어 심부전,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당뇨가 없어도 신장병이나 심장병이 있으면 이 약을 씁니다. 저도 실은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당뇨는 없지만 가족력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예방 차원에서 시작했어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SGLT 억제제는 요로 감염이나 탈수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위생 관리를 잘하면 대부분 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약물도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NSAID가 대표적이에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같은 약들이죠. 이런 약들은 신장 혈류를 줄여서 급성 신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통제를 장기간 먹은 사람 중에 신장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꼭 필요하면 아세트아미노펜타, 이레로 같은 약을 쓰고 그것도 최소량만 쓰세요. 항생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은 신독성이 강해요. 조영제를 쓰는 CT 검사도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하고 해야 한다면 전후로 수액을 충분히 맞으세요.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연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일부 한약재는 신독성이 있고 체중 감량 보조제나 근육증 강제 중에도 신장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약물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계속 짜게 먹고 담배 피우고 운동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약은 보조수단이고 진짜 치료는 여러분의 생활에서 일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 GFR이 낮다고 해서 투석이 확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초기와 중기 단계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고 설령 진행된 단계라도 관리를 잘하면 10년, 20년, 심지어 평생 투석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5가지 비밀을 정리하면 첫째,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측정하고 기록하면서 관리하기. 하루 5번 혈압 재기, 연속 혈당 측정기 활용하기. 절대 함부로 약 끊지 않기. 둘째,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기. 체중 1kg당 0.6, 0.8g,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3끼에 나눠서. 셋째, 체중 관리와 꾸준한 운동. 한 달에 2-3K씩 천천히. 매일 30분 걷기. 특히 식후 산책은 필수. 넷째, 담배는 반드시 끊기.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성공하기. 다섯째, 신장 보호 약물 활용하기. ACE 억제제, ARB, SGLT 억제제 같은 약물을 의사와 상의해서 사용하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절대 약을 함부로 끊지 말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급성 악화는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박 씨 기억하시나요? GFR을 28에서 50대까지 올린 분.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이 모든 게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하루에 혈압 5번 재기, 식후 산책하기, 단백질 계산하기. 그런데 하나씩 시작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안 하면 불안해요. 맞습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숫자 게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질, 가족과 함께할 시간, 꿈과 목표를 이룰 기회가 달린 문제입니다. 투석실에 가보신 적 있나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투석 받고 나면 온종일 피곤하고 다음 날도 힘들어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가족들도 고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한다면 그런 미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고 일하고 친구를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도 변합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요즘 건강해지셨네라고 하고, 배우자가 당신 얼굴색이 좋아져서라고 하고, 친구들이 비결이 뭐야? 라고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건강해집니다. 제가 이 일을 30년째 하면서 느낀 건 의학은 계속 발전하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환자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길을 안내할 뿐, 걸어가는 건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혈압계를 주문하고 내일부터 아침 산책을 시작하실 건가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중에 신장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GFR 수치와 앞으로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져요. 저도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리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